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큰 반등이 찾아왔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 두 자릿수의 반등인 만큼 가격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선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14.52% 상승하며 760만원대,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이 15.58% 상승하며 16만 9천원대, 리플 XRP가 11.09% 상승하며 200원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20.21%, 그리고 비트코인 SV는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28.7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64.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반등이 반감기에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반등과 함께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영상에서 48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테더가 발행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테더에 관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 3월 9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로 한화 1조 9,2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테더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일 이후에 후오비 거래소로 1조 9,200억 원 규모의 USDT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JGG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네, 주요 거래소 월렛으로의 USDT 유입이 지난 3월 9일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후오비의 경우는 9일부터 하루 평균 1억 USDT 이상이 거래소 월렛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15일 누적 총 14.8억 USDT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USDT 유입액 기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또한 지난 15개 거래일 후오비의 USDT 입금한 투자자는 총 28만 4천 명으로 타 거래소 USDT 입금 투자자의 총 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숫자의 테더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거래소로 유입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테더의 발행과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이번 상승장의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후오비 거래소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이체 소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4,000개가 후오비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 3시간 전 트위터의 웨일 얼렛은 후오비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됨에 따라 거래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1000BTCC 이렇게 보시듯이 14번에 걸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은 약 100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 14,000BTC가 1000억 원 상당인데, 네, 방금 전 1조 9,200억 원의 규모, 테더면 상당한 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소유주는 현재 미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 전 세계의 증시 또한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죠.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만 보면 안 된다 생각하기에 전 세계 주요 소식들 또한 증시에 관련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제는 한미 통화 스와프로 600억 달러가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 스와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19일 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자 한미 양국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거의 1,300원대에 육박했다가 이번 통화 스와프로 지금 1260원대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이제 조달한 미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스와프 계약의 경우 최소 6개월 9월 19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통화스와프의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통화처럼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만큼 달러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는 얘기겠죠. 네, 현재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재 이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측은 앞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현재 2008년 금융 위기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다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도 현재 한국과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7일 기자 칼럼에서 달러 조달 시장이 멈추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한 국가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2008년 연준과 브라질, 한국 사이에 개설된 임시 스와프 라인이 다시 가동될 수 있고 다른 많은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재 통화 스와프의 경우는 미국하고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위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과 맺고 있는데요. 네, 이번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과 유럽의 증시 또한 반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만 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가 19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미국, 영국 중앙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뉴욕 증시는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88포인트 상승 2만을 넘어섰고 이날 상승폭이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시장이 진정됐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P 지수 또한 S&P 500 지수 또한 11.29포인트 오른 2,409포인트, 나스닥도 160포인트 오른 7,150에 각각 마감을 했는데 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스와프 협정 확대가 반등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통화 스와프 협정이 필살기 같은 이야기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계적으로 달러와 유동성 확대 공급으로 인해 달러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겠죠. 네, 현재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영국의 증시 또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반등이 살짝 반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까지 내밀었는데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두 자릿수의 큰 폭의 하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으로 희망 회로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 측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아태 지역 서비스 총괄의 마스터카드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리플사가 최근 마스터카드, 비자,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은 바 있는 결제 분야 전문가 케빈 리를 아태 지역 서비스 총괄로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리플은 동남아 지역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케빈 리는 리플은 송금 및 결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힘을 실어줘 데이터 전송과 같이 빠른 속도의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리플사의 새로운 영입 소식을 봤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 새로운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영입을 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어떠한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확실한 이제 지표는 직원 수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 전에도
9명의 새로운 엔지니어를 뽑은 것과 더불어 이번에 영입을 보게 되면 리플사의 사업은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플사의 모습과 그와 더불어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비트코인 강세론자였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자오장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언제나 암호화폐 시장 강세론자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 그는 어떤 댓글은 내가 카운터 시그널 즉 인간 지표란 말이죠. 흔히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로 예측하고 매매에 크게 빗나가는 투자자를 의미하는데 어떤 댓글은 내가 이 인간지표다 언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내 트위터에서 수많은 하락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수많은 상승 전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강세를 전망한다. 나는 집도 보트도 차도 없다. 암호화폐 외 자산을 합쳐도 500달러 미만이다. 2014년 이후 집을 팔고 모든 자산을 BTC로 갖고 있었고 2017년 이후 BNB로 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암호화폐 비자 결제 미국 거래소 새로운 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인 핀센 등록의 미국 거래소 코인줌은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암호화폐로부터 미 달러로 즉시 환금 가능한 이런 비자 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코인줌은 송금 사업자로서 미국 내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송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타주에 있어서의 규제 및 소비자 보호 KYC의 실시를 포함한 등록 그리고 미 핀센에도 등록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회사가 제공하는 비자 카드는 고객의 계좌로 직접 연결되며 인출하고자 하는 지갑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정 가능한 통화 종목에는 미 달러를 포함해 비롯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리플 XRP, 라이트코인 등의 알트코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비자를 이용해 쇼핑했을 경우 네, 1회당 최대 5%의 캐시백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재촉하는 인센티브 또한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에 거점을 둔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비자의 체크카드의 일종인 코인베이스 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USDT 장외 거래 가격이 7.24위안으로 또 1.95%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이 프리미엄이 붙더니 이번에는 테더 또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협회는 정관 개정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JVCEA가 19일 정관 시행 규칙, 업무 규정, 자율 규제 규칙 등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일본 의회에서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상화폐는 암호화 자산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네, 따라서 JVCA 역시 정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JVCA 측의 이런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오스트는 이제 하이퍼레저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퍼레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오스트, 월마트, 클리어 등이 새롭게 분산 원장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오스트 측은 향후 하이퍼레저의 구성원인 IBM, 화웨이, 그리고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딩 기업들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이 정말 소폭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그리고 반감기 전에 반감기를 위한 반감기의 큰 폭의 상승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